복지 통합 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노인 주간보호센터 하려면 노유자 시설이야 한다는데 임대료가 싸서 계약했더니 돈만 날렸네. 도대체 어떤 건물을 임대해야 되는 거야? 노유자 용도 변경을 어떻게 해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간보호센터를 오픈하면서 노유자 시설이라든지 용도 변경 이런 부분들 오픈 전에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말이 1,000만 원이지 훨씬 더 큰 돈을 아낄 수 있는 핵심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0군데 이상의 장기기관 창업을 도와드리면서 그동안 답답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을 찾고 여기저기 물어봐도 노유자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생소해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찾아야 될지조차도 굉장히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최소한 1,000만 원은 절약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끝까지 좀 시청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핵심 3가지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주간보호센터 80평 이하를 알아보신다면 멈추세요. 예, 일단 80평 이하 건물을 알아 계신다면 일단 사업성 검토부터 다시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건물을 찾다 보면 건물이 많지 않아서 80평이라도 바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80평 크기 같은 경우에는 26인에서 31명 정도 정원이 나옵니다. 2015년도까지만 해도 이 정원이 나쁘지 않은 그런 정원이었어요. 그때는 9인에서 16인 정도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뭐 30인 하신다 그러면 26인 하신다 그러면 많이 추천했었습니다. 근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큰 규모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80평 크기는 굉장히 작은 평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수익성이 있는 그런 크기였는데 지금은 수익성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주간보호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었으나 지금은 30 미만은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 복지 사업으로서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0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그다음에 노유자 변경, 물품, 차량 구입 생각하면 적어도 2억 이상의 초기 자금이 들어가는데 정원이 다 차고 돌아가도 그리고 직접 시설장을 대표님께서 하셔도 초기 자본 대비의 수익률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아직 수익성 분석이 힘든 분들은 주간보호 수익에 대한 영상을 여러 번 올렸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좀 하시고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노유자 시설을 볼 때 체크리스트 7가지로 나눠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노유자 시설 용도 변경을 할 때 건물을 잘 볼 줄 아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노인 주간보호센터 창업은 임대로 이루어집니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운영 중이던 주간보호센터를 인수하거나 어린이집으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이상은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되어 있는 곳을 임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야 될 건물은 임대 관리비가 저렴하면서 적은 비용으로도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물을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떤 곳을 임대하든 간에 시설 변경으로 인한 공사 비용이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디에 임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의 차이가 몇백만 원이 될 수도 2, 3천만 원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집합 건물, 복합 건물, 근린생활시설 등 부동산 용어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실 겁니다. 이런 어려운 용어 말고 초기 자본을 아끼기 위한 진짜 중요한 부분만 찝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입구 점자 블록을 확인해라. 임대하고자 하는 건물 출입구에 점자 블록이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를 볼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주차장 유무 확인하세요. 장애인 주차장이 점자 블록이 있다면 거의 장애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있다 하더라도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주간보호센터 임대하는 곳이 3층 이상이라면 계단이 2개 이상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난 계단이 2개 이상 필수입니다. 괜히 이거 확인 안 하시고 임대하셨다가 계약금 날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번째, 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 유무 확인하세요. 기본 소방시설이 돼 있다 하더라도 증설 이설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예 없다, 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다라고 하면 그 금액이 굉장합니다. 예상보다 억 단위예요. 그래서 그 건물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도 이게 평당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가 배연창 확인입니다. 배연창 잘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 2층 이상이면 배연창 필수입니다. 그래서 배연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건축물 대장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실수하시는데요. 내진 설계 확인하세요. 내진 설계. 건축물 대장 뽑으실 줄 아시죠? 안 되시면 정부 24에서 프린트 하시면 되는데요. 정부 24에서 프린트 하시면은 발급 받으셨을 때 내진 설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조적 같은 경우에 내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노유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진 설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하셔야 돼요.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장애인 화장실 유무 확인하십니다. 이거는 필수 사항은 아니긴 한데요. 여러분들 장애인 화장실이 그 건물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을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외에도 체크리스트를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임장 체크리스트 다운 받으셔가지고 실제로 다녀보세요. 네,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금액을 아낄 수 있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두 개까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진짜 주간보호센터 창업 전문가를 만나세요. 예, 금액을 아끼라고 했는데 갑자기 창업 전문가를 만나라고 하니까 국회의원가 창업 지원을 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국회의원 이용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진짜 창업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은 큰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본만 들어가느냐? 시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 국회의원도 200군데 이상 창업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서비스를 절대 무조건 이용하셔라 그런 얘기 안 드립니다. 다만 진짜 장기유양 전문가 상의하셔서 창업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건물주, 주간보호만 좀 아는 지인, 원장님, 장비 업체, 예, 각자의 이득에 맞게끔 그런 전문가 말고요. 말로만 전문가 말고 진짜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창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건 말씀드릴게요. 컨설팅 비용 아까워하지 마세요. 진짜 장기유양 창업 전문가하고 함께 한다면 컨설팅 비용보다 창업 준비하면서 아끼는 자본도 자본이지만 시간이 굉장히 큽니다. 아낀 시간으로 여러분들 뭘 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영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업 전부터 영업을, 네트워크를, 사람들을 저변을 넓혀 나가세요. 그리고 영업에 집중하세요. 이건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낀 자본, 다른 부분들을 오히려 아끼셔서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을 아끼셔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재활이라든지 인지 재활, 그 다음에 시설 장비에 오히려 투자를 더 구성을 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주간보호센터를 경쟁력 있는 센터, 여러분들을 성공한 복지 사업가로 만들어줄 그런 열쇠입니다. 혹시 장기요양 기간 창업 컨설팅 비용이 아까우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 당장 오픈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히려 다른 일을 지금 원래 하던 일을 하면서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주간보호센터가 생겨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금 주간보호 창업은 절대 비기너에게 관대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관대한 시장이 아니에요. 정확한 분석과 계획이 없이는 진입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국회의원 네이버 카페하고 국회의원 유튜브 채널은 무료입니다. 뜻을 가지고 미래 창업 운영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들어오셔서 틈나는 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업무 외에 인테리어, 설계, 영업 대신해드린다, 재활설비, 소개 등에서 어떠한 다른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1200기관과 함께 성장해 온 것처럼 여러분들 편에서 창업 경영 파트너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창업의 꿈을 키우고 계신 여러분의 앞날에 복지사업계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국회의원가 지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은 성공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